자, 일단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로 가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번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거 후원 어떻게 하는 거냐, 나도 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제 아프리카 방송국 가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이렇게 링크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오픈 카톡, 유튜브, 뭐 제 블로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픈 카톡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컨택해 주시면은 여러가지 뭐 어떻게 이거 표 받는지 그런 것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모바일로는 못 보여드리겠는데, 모바일도 그냥 메인 이거 679 스포츠 가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문의는 하단 링크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가면 있고, 뭐 오픈 카톡 링크 있는데 똑같이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여기 카톡방으로 가지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저한테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휴스턴 대 미네소타, 헌터 브라운이랑 리차드슨인데 되게 가기 싫은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리차드슨 이 새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즌 방울 2.70으로 매우 준수한데, 얘가 올 시즌에 이제 6이닝 먹은 게 2번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6이닝 먹은 것도 2번밖에 안 되고, 끼케야 이제 한 5이닝 던져주고 적당히 막아주는 정도인데, 얘가 엄청나게 크나큰 호투로 해줄 거라고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헌터 브라운, 올 시즌에 방울 6.39예요. 제가 여러 차례 방울 9점대다, 7점대까지 왔다, 여전히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5경기 동안 4.1이닝 2실점으로 이제 좀 괜찮아진 다음에는 5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5월달 들어서는 4.5로 나름대로 회복세예요. 그래갖고 헌터 브라운이 나올 때는 이제는 헌터 브라운 반대를 까기가 조금 힘들다. 제가 어제는 이 경기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이 프레머 발데즈보다는 요즘 활약이 좋았었거든요. 확실히 조 라이언이 홈런에 약하다. 휴스턴은 또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가 꽤나 있다. 홈에서는 43방 치는데 원정에서 25방 이렇게밖에 못 쳐요. 또 이 조 라이언이 통산 휴스턴한테 약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들면서 이거 좀 뭔가 깨름직하다 이랬었는데, 어제 휴스턴이 홈런을 4방이나 조지는 조 라이언 상대로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휴스턴 빠따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어제도 이거랑 똑같았어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 휴스턴은 빠따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모양새였는데, 어제 라이언을 패면서 아마 이거보다 더 오르긴 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좀 빡세 보여요. 아무래도 휴스턴 쪽을 본다거나 그런 게 편하겠지만은, 나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싶네. 요즘에 양팀 모두 일단 선발 투수 모두 다 요즘에는 꽤나 준수하다는 거, 그리고 최근 양팀이 8.5 기준으로 이렇게 언더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정도만 보고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티랑 템파베이 경기인데요. 템파베이의 잭 라텔은 이 친구 상당히 불운하죠. 바빕 같은 운적인 요소가 매우 안 따라주는 투수다.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오클랜드한테 7이닝을 던지고도 자책점은 빵점인데 3실점을 하면서 이렇게 운이 되게 안 따르는데, 어쨌든 방어는 3.03이에요. 지난 시즌 막바지 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다. 템파베이가 워낙에 선발이 없다 보니까. 근데 대단한 수학이었습니다. 얘가 연봉도 200만 달러도 안 받는데, 지금 벌써 방울 3.03에다가 62이닝을 먹어줬으니까 이미 돈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은 선수입니다.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선수인데, 승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따른다. 올 시즌 템파베이가 투타 양면에서 작년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볼티모어는 이제 콜 어빈인데요. 지난번에 알버트 수아레즈가 등판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볼티모어가 지금 존 민즈랑 타일러 웰스 이렇게 2명의 선발 자원이 전부 시즌 아웃이 되는 수술을 감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볼티모어가 투수 운영이 되게 어려워요. 당분간 이제 콜 어빈이나 알버트 수아레즈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할 것 같은데, 어빈이 이제 꾸준하게 잘해주다가 선발로 한창 나올 때 막바지 4경기 동안 6.2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불펜 알바를 뛰었는데 2이닝 무실점, 3.1이닝 무실점, 다소간에 한번 3.1이닝 5실점, 그때 아마 비가 와가지고 재개된 경기였나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좀 못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선발 로테이션 돌았는데 5이닝 무실점으로 보스턴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콜 어빈이 나름대로 요즘에 선발로 나올 때 자체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는 보고 싶고, 라텔도 둘 다 좋다는 건데, 근데 이제 양팀 모두 다 이런 게 좀 갈리더라고요. 라텔 같은 경우는 통상 볼티모어 애들한테 31타석에 2-3-3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장타도 많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중출루 같은 것들도, 기대 가중출루도 상당히 좀 호전되는 양상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어비는 템파베이 애들한테 35타석에 3-4-4로 엄청나게 약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 걱정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은 볼티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있는데,
야, 그 어빈이 이렇게 저기 뭐지 템파베이 애들한테 안 좋았는데 볼티 보는 이유는 뭐냐? 그냥 빠따 차이가 너무 납니다. 템파베이 직전 경기 때 10안타를 쳤다고 했지만은 그 경기 사실 템파베이가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나중에 볼티모어가 빠따로 역전을 했거든요. 홈런 4방 치면서. 내일은 뭐 라텔이 볼티 상대로 뭐 괜찮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언더를 보는 거고, 저는 요즘 확실히 빠따 차이는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요즘에 템파베이 빠따가 이렇게 하락세이기도 하고 내일 좌한 상대로 원정 이게 특히 안 좋았었고 낮 경기 때도 또 안 좋고 물론 표본은 많이 없지만은 좌한 상대 원정만 봐도 이렇게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볼티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도 어려워요. 일단은 브라이언 베오 저랑 좀 사대가 안 맞습니다 올 시즌에. 얘가 좀 이 새끼 좀 요즘에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 이기고, 얘가 한 5이닝이나 6이닝 동안 30점 정도만 해주면은 팀이 이겨주거든요. 제 생각엔 승운이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방울 4.18인데 6승 2패. 얘가 그리고 홈이랑 원정 차이도 이렇게 꽤나 있는데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잘 이겨요. 그래가지고 나는 배우랑 일단 약간 좀 사대가 안 맞긴 해. 그런 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디트로이트는 KC 마이즈입니다. 요즘에 특히 못하고 있죠. 한창 좀 오락가락 하다가 그 휴스턴이랑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먹으면서 1실점 2실점 잘해줬거든요. 근데 두 경기 다 승리는 못했고 그 이후에 켄자한테 1.2이닝 6실점 개뚜들어 맞고 토론토한테도 4.1이닝 3실점. 요즘에 KC 마이즈는 형편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5월달에 이제 6.56으로 4월달에 이제 3.08이었던 거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좀 많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보스턴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이오가 그래도 작년에도 그 저희 누가 팩스턴이랑 더불어서 보스턴에서 이제 선발 가운데 유일한 1, 2 선발로 그 버팀목이었었고 올 시즌도 뭐 아주 엄청 처박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보스턴 빠따도 나쁘지 않고 뭐 라파엘라라든지 뭐 데버스 이런 애들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보스턴 사이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인데 어제 저한테 제대로 이제 물을 먹였던 애틀랜타입니다. 그리고 찰리 모튼은 이제 직전 경기 때 5.2 8실점 워싱턴한테 개뚜두로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 노인네도 요즘엔 좀 믿기가 힘들어요. 방울 4.29까지 튀었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3점대 정도 유지해줬는데 최근 3경기 동안 3이닝 4실점 5이닝 2실점 5.2이닝 8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요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편이네요. 그 전까지는 준수하게 막 한 4경기 동안 콜스 이상의 피칭 계속 해줬는데 보면은 그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처맞을 때도 보면은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커브는 여전히 끝내주거든요. 커브는 뭐 그 이웃 하나 맞은 거 말고는 피안타 같은 거 다 괜찮아. 근데 다른 공들이 다 개쳐 맞았어요. 그날 피안타 12개였는데 커브는 장타 하나밖에 안 맞았지만은 남은 공들이 피안타를 11개나 맞았다. 그래갖고 커브는 건재한데 다른 공들이 너무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반면에 루이스 메디나 올 시즌 첫 등판이거든요. 이제 작년에는 뭐 5.42 정도로 공 같은 것들은 뭐 9위 같은 것들은 긁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투수들이 대부분 피홈런이 많거나 볼넷이 많거나 그러거든요. 작년에 109이닝 동안 볼넷 57개 2이닝당 1개 골로 볼넷을 준 거예요. 피홈런도 꽤나 많았었고 이런 선수여가지고 그냥 미완의 대기입니다. 제구가 안 잡혀있고 뭐 공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쓰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5월달에 14이닝 14.63이었거든요. 그냥 존나 쳐맞았어. 홈런은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 뭐 삼진 개수라든지 볼넷 개수라든지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그냥 안타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얘를 왜 올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디나가 내일 나온다고 하고요.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도 세일이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은 애틀랜타도 10대 9까지인가 쫓아갔거든. 그 정도로 뭐 빠따는 오클랜드 정도의 팀한테는 어느 정도 보여준 편이기도 하고 사실 어제 그냥 단순히 세일뿐만이 아니라 어제 상대 투수도 좀 만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에런 브룩스 정도면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에런 브룩스도 쳐맞았고 그냥 오바 가는 게 제일 편해 보여요. 모든 여러가지 지표들이 애틀랜타 빠따가 진짜 완전 바닥만 아니면은 진짜 사람 구실만 해준다면 메디나 정도는 패망하거든요. 어제 양팀이 14안타 16안타 이렇게 쳤는데 저는 8.5 줬으면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피츠버거든요. 일단 베시 대 프리스터. 여기도 프리스터가 오랜만에 등판을 하는 경기입니다. 얘가 그 마지막 등판이 5월 15일이에요. 그 이후로 부상 때문에 빠져 있다가 마이너리그 등판 거치고 이렇게 왔는데 마이너리그 5월달에 두 경기 동안 11이닝에 2.45 9K 잡았다고 하니까 마이너리그는 졸업할 만하네. 이런 상태인데 얘가 작년에 되게 못했습니다. 50이닝 동안 피안타 58개, 피홈런 12개.
볼넷 27개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 와중에 삼진은 36개밖에 못 잡았거든요. 완전히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니어서 7.74였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 초반에 여전히 못하다가 27이닝 동안 뭐 피안타는 31개 많았지만은 홈런도 7개 맞고 그랬는데 볼넷이 뭐 10개 정도로 그래도 조금 줄면서 방울 4.33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냥 해줄 때는 해줬다. 가끔 뭐 6이닝 무실점, 6이닝 30점 이렇게 해줬는데 그 외에는 딱히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워요. 메이저리그 레벨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투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크리스 배싯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5월 달에는 방울 2.40 정도로 배싯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제 올 시즌에 싱커가 망가져가지고 조금 불안불안하다 이랬었는데 5월달 들어서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맨날 배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친구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크다. 올 시즌은 그런 게 조금 덜한데 홈에서도 쳐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통산으로 봐도 매치 시절이나 뭐 오클랜드 때만 봐도 홈에서는 2.80, 원정 4.35로 홈에서의 이런 활약이 눈에 좀 띄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도 홈에서 화삭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해주기도 하고 요즘에 배시 생각하면은 일단은 프리스터랑은 레벨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빠따도 물론 이제 피츠버그 빠따가 매섭기는 해. 얼마 전에도 11안타 치고 막 이랬는데 어제는 근데 선발 차이가 좀 있었죠. 키쿠치는 요즘에 운도 안 따르고 투수 개인의 성적도 좀 꼬라박는 편이었었고 피츠버그의 켈러는 최근 4경기 동안 상당히 좋았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면서 피츠버그 역배를 봤잖아요. 근데 내일 경기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일단 선발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빠따 차이가 아주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정도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경기는 그냥 토론토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양팀 다 빠따는 이렇게 좀 잘 친다고 하는데 배시시 조금 본인의 몫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 배시시 2022년 이때부터 피츠버그 상대로 3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점들이 뭐 옛날 뭐 오클랜드 전적이나 이런 건 안 끌어와도 너무 피츠버그 상대로 좋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시 쪽으로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카라스코 대 어빈이거든요. 이게 원래 카라스코가 아니라 어디 득보 선발이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올리다가 바꿨더라고. 카라스코로 바뀌었는데 카라스코도 얘가 마지막 등판이 5월 16일이에요. 거의 한 2주가량 그 부상자 명단에 있었는데 보니까 뭐 리앱 등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없고 카라스코가 막바지 때는 좀 괜찮았었어요. 6이닝 실점, 7이닝 5실점, 5이닝 2실점 많은 실점을 할 때도 이닝은 꽤나 먹어줬다 이랬었는데 사실 저는 카라스코는 이제 끝물이라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 그냥 그런 것들은 있는데 복귀 등판이고 하다 보니까 카라스코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클블에서 선발 중에 구멍이라고 하면 나는 카라스코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이크 어빈 올 시즌 방울 3.43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제이크 어빈이나 트레버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이크 어빈도 여전히 이런 괜찮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볼넷이 많이 개선이 된 점. 지금 63이닝 던졌는데 작년에 121이닝이니까 딱 절반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볼넷이 54개였는데 지금은 11개밖에 없다. 피오먼도 20개였는데 6개밖에 없다.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빈은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도 경기 내용 보면은 7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6.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올 시즌에는 특히 홈에서는 4.91, 원정 2.63. 더구나 이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 여기도 투수 친화 구장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내일도 어빈이 꽤나 괜찮게는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가 프라이 맞나? 프라이? 요즘에 잘하고 있거든요. 데이비 프라이도 그렇고 이제 스티븐 콴도 곧 돌아오고 호텔 라메레즈는 지금 대단하죠. 5월달에만 6홈런인가 쳤고 벌써 15홈런인가 16홈런인데 아마 5월달에 오피스가 0.9를 넘을 거예요. 그냥 되게 잘해. 그냥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죠. 클리블랜드 애들이 요즘에 빠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작년 이맘때쯤 클리블랜드가 엄청 빠따 못 쳤는데 작년에 아마 홈런 꼴찌 두 팀이 아마 얘네 둘일 거야. 워싱턴이랑 클블. 근데 올 시즌에는 특히 클블 쪽이 홈런도 많이 힘내주고 있고 해가지고 사실 조금 쫄리기는 해요. 나는 이거 워싱턴 플랜 한번 보고 싶네. 만약에 워싱턴이 이 카라스코로 공략 못한다면 언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워플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츠 대 애리조나인데요. 사실 도망가고 싶은 경기죠. 이게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데 일단은 퀸타라나 파트 둘 다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퀸타라는 최근 3경기 5.1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원래 시즌 출발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 몰아맞으면서 방울이 막 5점대 막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퀄리티 스타트 정도 이렇게는 해주고 있기는 하네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리고 작년이나 여러 최근 한 2, 3년 정도 전적을 봤을 때는
퀸타나 올 시즌 확실히 안 좋기는 합니다. 올 시즌 특히나 좀 이렇게 피홈런이 많이 늘은 거. 재작년에 2022년에 부활했을 때 171이닝 동안 홈런을 8방밖에 안 맞았거든요. 근데 벌써 58이닝 동안 홈런 9방. 작년에도 75이닝 동안 5방이었는데 벌써 9방이기 때문에 퀸타나 이런 피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브랜든 파트도 얘가 요즘에 좀 많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4월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7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좋다가 한 번 얻어 맞았어요. 샌디에고한테, 그 원정 샌디에고한테 6이닝 5실점 쳐맞고 그 다음에 다시 6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그 좀 못할 때도 이닝도 꽤 괜찮게 먹고 그냥 파트가 이 정도면 올 시즌 활약 자체는 원래 3선발로 올라야 되는 몽고메리보다도 요즘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선발 자원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양팀 선수들 중에서 기우는 점이라면은 그냥 이런 것들. 이 호세 퀸타나가 통상 104타석 동안 디베스 친구들한테 3, 4사 정도로 많이 얻어맞은 거 이게 제일 좀 큽니다. 파트는 매치 상대로 얼마 많이 경기를 안 뛰었었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퀸타나가 요즘에 사실 선발만 면모를 봐도 퀸타나보다 파트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퀸타나가 애리조나 애들한테도 약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최근에 얘네 둘이 만났을 때마다 지금 2경기 연속으로 개 오박 게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10대 9, 뭐 10대 5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보니까 나는 그냥 애리조나 사이드 보고 싶어. 내일 뭐 양팀 다 이렇게 둘 다 엄청 못 친다. 평소보다도 이런 컨디션 오피스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애리조나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런 것들. 매치가 요즘에 불펜이 엄청 꼬라박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에 마이애미 텍사스 이 경기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로저스. 제가 이 친구의 모든 구종들이 전부 다 피안타율이 3할이 넘는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되게 신뢰가 안 가는 투수라고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이제 좌완인데도 이 친구의 구속 같은 게 막 95, 6마일 나오면서 유망주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 부상 이후로는 구속이 92마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평범한 좌완이 됐고 올 시즌도 두드려 맞고 있어갖고 얘 나오는 경기가 사실 반대가 좀 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막 5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니까 아 이거 로저스 경기 그냥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 지금 요즘에 텍사스 빠따나 마이애미 빠따나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하거나 진짜 굳이 모르겠으면 오바 찍거나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냥 짧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널뛰기가 심해 얘네들은. 다음 캔자 대 샌디에고 시리즈인데 이거도 무지성이에요.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찍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길게 생각하면 복잡한 게 마이크 킹 가끔씩 진짜 에이스급 피칭 해준다. 근데 그럴 때 아니면은 이 새끼를 믿었다가는 가끔 뭐 한 5, 6실점도 해주고 조기에 강판될 때도 있고 그냥 5이닝 정도 던지고 4, 5실점 해주고 무난하게 쳐맞을 때도 있고 가끔 존나 잘하는데요. 대부분은 성에 좀 안 차요. 마이크 킹은요. 레이건스 얘는 가끔 쳐맞거든요. 보통은 잘해줘. 근데 그게 언제일지 좀 감이 안 잡혀. 시즌 방어 3.49에다가 뭐 여러 FIP 같은 여러 면모에서 나쁘지 않은 투수다. 저 뭐 여러 차례 이 친구 칭찬 많이 했었죠. 구속 상승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이 시리즈는 오바가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의 샌디에고 빠따라면은 나는 레이건스요도 좀 두드러 패줄만 하다. 원정 샌디에고 제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원정에서는 빠따가 불을 뿜는다. 지금 벌써 그 원정 이런 타율이요. 캔자스시티와의 시리즈 하기 전에 290이었거든요. 지금 297이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샌디에고가 원정에서 3할을 치게 생겼어. 그 정도로 샌디에고는 원정에서 리듬을 제대로 탄다. 어제만 해도 김하성 선수 2루타랑 3루타 장타 2방 갈겨주면서 되게 호쾌했잖아요. 뭐 내일 레이건스는 다소간에 까다로운 상대이기는 해요. 근데 뭐 어제 알렉마시도 나쁘지 않은 선발이었었고 어쨌든 캔자에서 꽤나 준수한 선발들이 나오는 건데도 샌디에고가 꽤나 상대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이것도 무지성 오바 찍고 보겠습니다. 얘네 시리즈는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뭐 선발 투수가 완전히 반전시켜줄 만한 그런 애들이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바 정도만 보겠습니다. 밀키 대 화싹 딱 봐도 선발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근데 뭐 페랄타도 조금 못 믿었긴 하거든요. 올 시즌에 2이닝도 조금 적고 그러긴 한데 뭐 직전 경기 5.2이닝 11K 그 전에 7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해주면서 다소간의 분위기 반전을 이루긴 했어요. 내 생각에 페랄타는 이런 이닝은 조금 덜 먹더라도 삼진을 많이 잡는 이런 경기를 좀 더 해야 돼. 원래도 좀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고 일단 시즌방어 3.61로 페랄타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그나마 건강하게 뛰고 있는 선발 자원이긴 하죠. 반대로 나스테린이 지금 시즌 4경기 동안 9.92입니다. 직전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가장 괜찮게 던진 게 그 경기야.
그거보다도 잘한 경기는 없었다. 3.1이닝 9실점, 3이닝 6실점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친구를 칭찬하기는 어려워요. 마이너리그에서도 성적도 별로쓰고 그냥 이거는 선발이 확연하게 미러키 쪽으로 쏠린다고 봐야 된다. 화이트삭스 최근에 10경기 동안 10연패 중 그 와중에 이제 뭐 한번 17경기인가 연속으로 한 자리 선타 치다가 한번 C반타를 치긴 했는데 그 경기도 1득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8안타, 4안타, 9안타, 8안타 빠따도 다른 팀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냥 화이트삭스는 말 그대로 리그 꼴찌 팀이고 결대로 가야 됩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의 배당이 너무나도 맛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싹을 볼 수는 없고요.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저는 오바 보는 거는 일단은 미러키가 얘는 어느 정도 팰 텐데 페랄타도 다소간의 의심은 있다. 올 시즌에 본격적으로 그 에이스로 도약을 해줘야 되는 시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2경기 정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전에는 또 막 5이닝 5실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페랄타도 어느 정도 점수 줄 수 있겠다. 7.5는 다소간에 조금 만만해 보이는 기준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페랄타가 안 털려도 미러키 혼자 오바 내만도 해요. 그런 것까지 봐가지고 저는 밀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컵 대 신시내티. 일단은 로돌로는 참 갈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부상 전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부상 복귀한 그 경기에서도 5.1이닝 실점으로 또 잘했어. 얘가 참 알 수 없게 잘하는 뜻이에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뭐 가진 공이라든지 뭐 좌우 타자 상대로 이렇게 좌타자한테 엄청나게 강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사실 아직도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다고 하고 있고 홈에서는 3.74, 원정 2.41.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 상당한 타자구장 이거를 피해가면 원정에서는 오히려 낫다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벤 브라운 올 시즌이 데뷔 시즌인데 직전 경기가 엄청났습니다. 7이닝 10K 굉장히 잘해줬어요. 7이닝을 노히트였어. 그리고 노히트 굉장히 잘해줬는데 가지고 있는 공도 좋고 너클 커브랑 이렇게 투피치라고 하는데 투피치여도 상당히 자질이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얘가 나올 때마다 이닝 적게 먹더라도 뭐 불펜으로 나오더라도 멀티 이닝 먹어주면서 잘해줬는데 근데 올 시즌에 그냥 굉장히 괜찮더라고. 저도 사실 갈피를 잘 못 잡겠는데 나올 때마다 잘하긴 했었어요. 4이닝 선발로 나왔을 때는 4이닝 2실점 뭐 4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6이닝 실점 뭐 4.2이닝 무실점 그냥 대부분 경기들이 괜찮았습니다. 시즌 초반에 한번 그 텍사스한테 1.2이닝 6실점 이게 아마 데뷔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개털린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상당히 준수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발이 로돌로도 잘 모르겠는데 벤 브라운도 잘하거든요. 그냥 두 선수 모두 다 약간 베일에 쌓여있지만은 잘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요즘에 뭐 양팀 빠따 모두 다 특히 신시내티 쪽이 여전히 빠따 부진이 좀 심한 편이고 시카고 컵스도 최근 3경기 9안타 8안타 6안타 그 경기들 뭐 3경기에서 홈런 6방 치기는 했는데 딱히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꼽는 게 맞아 보여. 내일 뭐 양팀 다 시컵은 좌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굉장히 약하고 신시내티 역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평소보다 못 친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보니까 시카고 컵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라면 컵스가 여전히 빠따로는 뭔가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점 그게 제일 거슬리기는 하네요. 그리고 기준점도 7.5라는 게 조금 거슬리고 왜냐면 둘 다 엄밀히 말하고 보면은 막 7.5를 받을 정도의 이런 에이스급 투수는 아니잖아요. 증명된 게 없는 투수인데 7.5를 받았다는 게 조금 거슬리지만은 그래도 가라면은 나는 7.5도 언더 가야 될 것 같아. C컵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양키스 경기. 올 시즌에 FA였던 스넬을 양키스가 가져가냐 샌프가 가져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양키스가 스넬을 안 가져갔는데 근데 그 스넬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되게 못했잖아요. 지금 시즌 방어율 10.42 작년에 사이영을 받은 투수인데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템파에서 사이영을 받았던 이후에도 시즌 단위로 기복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요새도 못하고 있다. 제가 근데 직전 경기 때 필라델피아전에서는 이 스넬이 그 전에 출산 휴가를 받았다. 올 시즌에 부진하고 있지만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부가적인 요소를 던졌는데 그 경기에서도 4이닝 4실점 되게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좀 부상 복귀 이후에 얘가 4월 20일까지 던지고 5월 23일에 복귀를 했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었어요. 그 기간에 이제 마이너리그는 그야말로 AA랑 AAA에서 노히트를 하면서 5이닝 노히트 맞나? 4이닝 노히트 5이닝 노히트인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잘했는데 그냥 메이저리그 올라오자마자 개털렸죠. 볼넷도 많이 주고. 그래갖고 일단 스넬 경기는 일단 당분간은 반대를 까야 될 것 같아. 내일 이 경기는 꼴더라도 스넬 반대를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키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런 상당한 투수 친화적인 구장, 양키스처럼 이런 홈런 팀들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구장에서 에런 저지가 2경기 연속 홈런을 갈겼습니다. 어제는 또
뭐 140m가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몬스터 홈런 때리기도 하고, 양키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도 딱히 이렇게 좀 처지는 면이 많이 없네요. 네스터 코르테스, 얘도 사실 뭐 의심이 조금 있지만은 올 시즌 뭐 자체 활약 괜찮고, 지금의 스넬보다는 코르테스를 올려 쳐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 경기도 역시 양키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빠따도 그렇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라면 이 블레이크 스넬이 옛날에 템파베이 때도 그렇고 양키스 상대로는 꽤나 준수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조금 걸리네요. 통상 98타석 동안 양키스 친구들한테 179 정도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 그냥 이런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에런 저지 상대로 19타수 2안타. 이 에런 저지 역시 에런 저지조차 스넬한테는 매우 약했다는 거. 글레이버 토레스 14타수 2안타, 스탠튼 13타수 2안타. 얘네들 모두 다 2안타 중에 홈런이 하나씩 있기는 한데 대부분 스넬 상대로는 약했다는 게 걸리긴 하네요. 다만 DJ 르메유, 그래도 르메유가 이제 복귀도 하고 부상에서 아직까지 감을 제대로 찾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르메유가 스넬 상대로는 좋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타격왕 타이틀도 있는 선수고, 그냥 그 정도 기대만 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스넬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저는 양키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또 양키가 뭐 이렇게 올 시즌에 오피스 전체 1인데 저한 상대로 원정 닷 경기 때 더 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네요. 다음 이제 시애틀 대 천사 경기인데 카스티오 대 캐닝. 이게 요즘에 그리핀 캐닝이 이상하게 잘해. 이 새끼가 시즌 초반 스타트가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벌써 한 5경기 연속으로 6이닝 2실점, 5.2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요상하게 부활했습니다. 저번에 양키스 상대로도 상대 전적이 좋았는데 그 경기도 잘했죠. 일단 이 그리핀 캐닝 요즘 컨디션도 좋은데 내일 또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다,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러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일 또 양팀 다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가 굉장히 안 터진다. 그리고 시애틀 카스티오다. 지금 요즘 들어서 카스티오가 특히 더 잘하고 있습니다. 3월달 첫 경기 때 매우 못했는데 4월달에 3.64, 5월달에 6경기 동안 2.45, 5월달에 6경기 2.45 이런 식으로 되게 카스티오도 안정세를 찾았어요. 어느덧 벌써 시즌 방어율 지금 3.28, 상당히 좀 준수하고 원래 카스티오로 돌아왔고요. 피홈런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양팀 모두 다. 카스티오도 10피홈런, 캐닝도 10피홈런 이러고 있는데 피홈런 같은 거 주자 안 쌓고 그냥 해주면은 저는 그냥 언더 보는 게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근데 얘네들 요즘에 특히 이제 훌리오의 부활, 그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부활이 좀 반갑습니다. 최근 아마 7경기인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OPS도 1.0이 넘는 것 같고, 훌리오의 부활이 반가운 시애틀이다. 그래갖고 얘네가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고 있거든요. 천사는 최근 8경기 동안 1승 7패예요. 그 기간 동안 전부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기도 했었고, 가끔 뭐 이제 조 아델 같은 애들 말로 홈런 갈기고 이러긴 했는데, 근데 이 카스티오도 천사 애들한테 좀 강한 편이거든요. 카스티오가 통산 천사 애들한테 67타석에 213 정도로 상당히 상대를 잘한 편이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애틀이나 천사의 요즘 기세는 상당히 상반된 편이고, 캐닝이 제 아무리 요즘에 조금 괜찮다고 한들 그렇다고 시애틀 선발이 구린 게 아니잖아요. 카스티오다 보니까 이거는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접근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다저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제가 요즘에 다저스 반대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가보려고 오스틴 곰버. 사실 저는 콜로라도 에이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 직전 경기 때도 8이닝 2실점 해주기도 하고, 물론 상대가 오클이긴 했지만은 샌디에고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텍사스 상대로 6.2이닝 2실점, 피츠버그 6이닝 무실점, 휴스턴 7이닝 4실점, 샌디에고 또 5이닝 2실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곰버가 콜로라도 에이스가 맞습니다. 지금요. 상당한 곰버의 상승세로는 체인지업을 꼽을 수가 있겠다. 재작년 시즌이랑 작년 시즌에 포심의 이런 그 투수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장타도 엄청 쳐맞고. 근데 올 시즌에는 그나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다. 피안타율도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장타율도 호전이 되고 이러면서 곰버가 그냥 이 쿠어스를 끼고 사는 선수인데도 상당히 괜찮아요. 시즌 방울 2.76에다가 콜로라도에서 뛰는 선수가 방울 2.76이면 매우 훌륭한 거죠. 그리고 마침 다저스도 지금 루키 배츠도 죽어, 오타니도 죽어 이래가지고, 잠깐 얘기했지만 오타니가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떨어지면서 OPS가 1.0을 오락가락 하고 있고요. 루키 배츠 요즘에 그 OPS가 0.3가? 0.3가 그렇고 타율도 지금 2할 언저리에요. 정말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다저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원투펀치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갖고 일단 내일도 한번 콜로라도의 프랜사이드 이런 것들 좀 보고 싶고요. 근데 곰버가 괜찮은 만큼 스톤도 괜찮아.
얼마 전에도 매치한테 7이닝 무실점 해주면서 아마 더블헤더 2차전이었나 그랬었는데, 근데 스톤도 올 시즌 방어 3.16이고 7이닝 이상 경기를 벌써 많이 했습니다. 7이닝 2실점 경기 2번 하고 매치한테도 7이닝 무실점 하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언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뭐 콜로라도는 다른 때보다도 더 못 친다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산에서 내려온 콜로라도고 다저스 역시 요즘에 봤다는 상당히 오락가락한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콜로 사이드에다가 한번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는 근데 워낙에 배당이 너무 좋아요. 이 경기를 저는 다저스는 가는 메리트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저는 타이완 워커가 필라델피아 선발진 중에 가장 못 믿었다. 직전 경기 때 6이닝 6실점 해줬죠. 그날은 필라델피아 빠따들이 워커도 안 도와줬고, 얘가 막 6이닝 6실점 하고도 승리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날은 빠따들도 못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커는 올 시즌 방어율도 5.5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못 믿는 투수예요. 32이닝 동안 벌써 피안타 40방, 홈런 6방, 볼넷도 12개 이런 식으로 딱히 이런 점에서 장점이 없습니다. 정타를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자, 세인트루이스의 랜스린 방어율 3.45에요. 본인이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보냈던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가지고는 작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진 이런 패스트볼의 구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홈런도 많이 줄었고 방어율도 되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 랜스린이 필라델피아 애들 상대로 124타석에 2 상당히 좋았고요. 타이완 워커는 77타석에 273이니까 그냥 여기서도 좀 약간 클래스 빨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랜스린이 여러가지 면모에서는 워커보다는 좋은 투수라고 볼만하다, 올 시즌 한정에서는. 근데 문제는 세인트루이스가 지난 2경기 동안 필라델피아한테 3안타 5안타밖에 못 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세인트루이스도 뭐 7안타 이렇게 치긴 했는데, 필라델피아도 7안타 7안타밖에 못 치긴 했는데, 이 경기는 별로 가는 의미가 나는 없어 보여. 그냥 보기에는 타이완 워커 나오면은 좀 못 믿는다. 그냥 일단은 실점 많이 해주고 쳐맞을 거 많이 쳐맞는다. 그 오롯이 6이닝이나 5이닝 이상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굳이 간다면 오바 갈 것 같거든요. 일단 워커 경기가 오바가 좋아. 얘도 많이 실점도 하고 워커 경기 때 좀 빠따들이 도와주는 편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워커 경기가 오바가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은 많이 안 드네요 저는요. 아탈란타나 피오렌티나나, 아탈란타는 다음 시즌 이제 챔피언스 리그 확정이고, 피오렌티나도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이제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아쉽게도 다음 시즌도 그냥 이 8등 자리 그대로여가지고요, 유로파 리그도 못 갑니다. 상위 대회도 못 가고 그냥 다음 시즌에도 유로파에 머무르게 되는 피오렌티나인데, 그냥 이 경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팀 다 딱히 큰 동기부여도 없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이 양팀의 분위기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당연히 아탈란타가 좋은 거 맞습니다. 피오렌티나 뭐 이기나 지나 비기나 아무런 영향도 없고 순위 변동도 없는데, 아탈란타는 이 경기를 이기면 3등으로 도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리그 상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더 걷어들일 만도 하고, 아무래도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종적 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탈란타 쪽이 여러모로 괜찮은 건 있는데,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이 아탈란타를 좋게 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건 하나, 이거 딱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양팀의 상대 전적인데, 피오렌티나가 생각보다 아탈란타 상대로는 괜찮았거든요. 당장 이제 재작년에도 원정에서도 한번 승리도 해보고, 그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몇 번이나 아탈란타를 종종 괴롭혀 오기는 했거든요, 피렌체가. 그냥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돼. 아탈란타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나갈 때부터 피렌체를 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이때 피오렌티나 나름대로 암흑기라면 암흑기인데, 때조차도 아탈란타가 피렌체 상대는 좀 어려워했다,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도 당연히 요즘 축구 내용 자체는 아탈란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만 계시고 저 역시도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보는 경기긴 합니다.